오늘 일제히 주가가 다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뭐 이런 말은 저희가 들어봤는데 목요일에 이렇게 폭삭 가라앉는 경우도 있구나. 다우존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S&P 500에 나스닥까지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하고 오늘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푹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났습니다. 뭐 숫자상으로는 가장 많이 떨어졌을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마감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29,927.07. 그러니까 마감된 숫자로 이야기하면 741.46포인트가 떨어진 것이고요. 2.42%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29,000대로 떨어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만 이하로 추락한 것이 드물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뭐 보도에 따라서는 약간씩 보도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20년 11월에 처음 3만을 넘겼는데 그런데 2020년 11월에 처음 3만 넘긴 이후로 지금 다시 3만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트럼프 시절 이전 수준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 시절보다 더 낮은 주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불안해진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변동성, 불안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제조업 부분에 부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와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기업 이익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증가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위험 욕구가 감소함에 따라 2022년에 큰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돈 투자했다 괜히 헛돈 날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감이 커졌느냐?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고 계속 고공상진하고 있고 금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0.75%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업 이익에 대해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하향 조절되어져 있는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더뎌질 것이다. 의도적으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경제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적자나고 있는 회사에다가 돈 메꿔넣기 하려고 투자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익성이 있는 기업들은 뭐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다 물러나게 될 거고요. 그나마 투자마저 빠지게 되면 가뜩이나 수익성 없는 사업들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업주들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안정적인 그래프를 지금 캐시플로우를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대량 해고를 지금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연준에서 제롬 파웰 의장이 0.75% 금리를 올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게 이렇게 금리를 높이는 것들이 일상적인 새로운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어제 파웰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말에 FOMC 회의를 할 때에는 0.5에서 0.75%를 다시 한번 올리는 것에 열려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돛 플랜을 어제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기 침체를 감수를 하고 아예 독하게 마음을 먹고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경제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고 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강하게 불태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해고율,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해고당하는 실업자들 수가
조만간에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이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물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까지 전부 다 하향 조절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예고됐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경기 침체를 지금 앞당기려고 하는구나라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다. 금리 인상 전망치도 시장이 이미 예상한 것에 일치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연준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비춰 더 긴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해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 시장에서 가장 큰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주택 시장도 있고 자동차 시장도 있고 에너지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에너지하고 식품 분야, 이 식료품하고 에너지 시장이 결코 지금 쉽게 이게 가격이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수요를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수요를 줄이려고 소비 심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 좀 돈 써야 될 때가 아니구나라는 소비 심리를 죽이려고 하는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시장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그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상당히 풍요롭게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얼마든지 즐기는 그러한 풍요로운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에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정부는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은 수요일 지역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위축세를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의 착공 숫자가 줄어든다. 신규 주택 수가 예정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은 경기 전망에 상당히 좋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를 지금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주간 실업 청구 데이터에 보면은 6월 11일로 끝난 주간에 22만 9천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시장은 경제의 힘의 영역이었는데 연준 관리들은 고용수치 약화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중앙은행의 노력의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고용시장이 튼튼했기 때문에 물가를 잡자라는데 좀 더 의욕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은 낮은 상태인데 그런데 그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과감하게 지금 고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인데 해고 소식들이 지금 하나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업률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고민도 커지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더라도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버티다 보면은 다시 살아나올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물가는 잡히지 않고 계속 물가 상승률은 계속 높은데 그런데 실업률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실패하는 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고금리 정책이 실패하는 모습이 되는 거여서 상당히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실업률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원자재 시장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 상승해서 119불 81센트로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금 가격도 1.7% 금 가격이 상승했다.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한 경우에는 금, 은 같은 그런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재테크 문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
재무설계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들, 재정설계사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아끼고 절약하고 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뭐 미국 주식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주식이 다 지금 뭐 하락세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식시장의 앞날이 상당히 어두울 것이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팬데믹 기간에 희한하게도 이제 일자리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당히 많이 생긴 시간을 가지고 팬데믹 기간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전망이 지금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전망을 보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특정 회사에 나는 그 회사가 마음에 들고 그 회사는 분명히 돈을 벌 회사이고 돈을 벌면 그만큼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을 얼마 이상 해줄 것이다. 내가 얼마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몇 퍼센트 얼마만큼의 이익 배당이 나올 테니까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버는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시면 그냥 샀다가 팔고 하는 트레이더의 개념으로 주식을 사신다면 빨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트레이더 개념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그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회사 자체의 안전성,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회사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 주식을 사셔야 되는 것이지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한 트레이더의 개념으로 주식시장에 기웃거리셨다가는 오히려 진짜 패가망신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것도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문제죠. 욕심이 발동을 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서는 돈을 막 집어넣으시는데 주식은 어디까지나 투자입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잘 되면은 돈이 들 수 있으나 잘 못 되면은 내 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겁니다. 안 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주식에서 망하면 누가 돈 메꿔줍니까? 아무도 안 메꿔줍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건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트레이딩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